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목과 가슴입니다. 근데 이런 수출요법이 다 그렇듯이 이것도 역시 차가운 것과 열로 인해서 반복하면서 수출요법을 효과를 내게 합니다. 처음 할 수 있는 스테이지는요,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들 차가운 것을 피부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딱 움츠러드시죠? 그것처럼 우리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열이 가해지면 우리 몸의 반응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갖고 우리 몸에서 땀을 내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또 목에서 기침 하실 때 가래나 객담 같은 것들 나오게 하죠. 그래서 치료에 효과를 보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목이 아플 때 소트롯이죠. 또 인후염, 기관지염, 또 폐렴, 초기 독감, 기침,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천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몸이 너무 허약하셔가지고 몸 자체가 너무 차가워서 열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목 감기가 심하셔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요. 그러실 때는 먼저 어, 면이어야 됩니다. 면으로 된 거.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목을 감을 수 있는 정도의 넓이와 길이 된 천을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요거, 요만큼 봉투 같은 걸 자르시면 돼요. 목을 감을 수 있는 정도의 넓이와 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울루된 천으로 하셔가지고 목을 따뜻하게 감아줄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제가 이제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근데 먼저, 음, 겨울에는 너무 차갑다 그러면 그냥 수돗물, 차가운 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권하는 방법은 얼음물에 담그시는 겁니다. 얼음물에 담그셨다가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짜시면 돼요. 짜셔가지고 차갑죠? 목에다 감습니다. 이걸 목에다 감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보온 효과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감아줘요. 이거를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요. 사서 잘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저는 요 목도리를 갖는데요. 여러분들은 울루된 천으로 요런 사이드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감으셔가지고 세 개를 다 감으셨으면 요거를 다 감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핀 있죠? 이거 핀 보이시죠? 요 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한쪽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핀으로 딱 고정시키셔가지고 밤에 주무시면 돼요. 밤에 주무시면 이 젖은 그 속에 있는 커튼 천은 다 마르고요. 우리 목 안은 촉촉하게 또 열이 나게 그래서 기침 멈추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어, 약간 폐렴 증세가 있고 기관지염이 있다 하실 때는요. 같아요. 부위가 다를 뿐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뭐 집에서 남자분들이 입으시는 런닝이 있죠. 여자분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커튼으로 된 걸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얼음물에 담그셔가지고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짜셔가지고 맨 속에 입으시는 겁니다. 이걸 입으셔요. 이렇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로 미국에서는 저희가 한국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있습니다. 하얀 거. 그걸 이렇게 목을 자르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내시면 돼요. 팔을 여기 구멍을 내셔가지고 그 위에다 있습니다. 이렇게. 습기가 날아가지 않고 보온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스웨터를 입어요. 따뜻한 스웨터를 입으시면
이렇게 입고 주무셔요. 그러면 처음에는 차가워 몸이 움츠러들 정도지만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열기를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땀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마 개운하실 거예요. 이렇게 거의 8시간 맥시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버나잇 사용하시면 몸이 개운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끝나시고 아침에 차가운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셔야 돼요. 차가운 수건으로 깨끗이 닦으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드라이된 마른 타월로 깨끗이 닦아서 습기를 없애주시고 그다음에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허약해서 차가운 걸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양말 있죠? 양말에다가 쌀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편편하게 피셔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이 쌀이 열을 받으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1분 내지는 2분 정도 뜨거울 정도로 해서 이거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수건으로 장갑 끼시고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목에 감든지 아니면 넓적하게 만드셔갖고 가슴에 넣고 주무시면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침이나 그 밖에 기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 사용하셔가지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희 고계일삼 박사님 강의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침 지금 10시 10분입니다. 거기는 지금 오후죠? 저녁? 예.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제가 사는 곳에서 둘레길에서 가면은 이렇게 경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죠? 여수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환우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대장암으로 폐에 전이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약물 치료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몇 달, 한 1년 정도는 폐에 있는 그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치료된 이유는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서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운동하고 건강식을 어, 하시면은 치료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3번 제가 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실제로 환우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은즉 업고 다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할 것이요. 너를 위험에서 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뭐가 됩니까? 우리들의 창조주시고 또 아버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여 줄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위험에서 처할 때 건질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가질 때 불치라고 생각됐던 그런 암들이 여기서 낫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스타트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게 낫는 것을 사실 속에 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은 실제로 완전히 낫는 것을 매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건선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소라야시스라고 그러는데 에,
제가 32살 때 저한테 이제 그 쓸개 돌이 있어가지고 수술하러 왔었는데 이제 간호사하고 이제 저희들이 항상 그 여자 환자들을 함께 보는데 이렇게 진찰을 하려고 보니까 배에 이렇게 아주 빨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15살 때부터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으니까 17년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했냐 그랬더니 뭐 피부과 의사, 뭐 감염, 뭐 하여간 내과 의사, 뭐 모든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다 먹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양반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을 수 있다고 그랬겠어요? 어렵겠다고 그랬겠어요? 제가 이거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여자가 I don't believe you.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전문의들이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공교롭게도 한 2달 전에 그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시는 분이 이와 비슷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일할 때인데 어깨를 거기서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반팔을 입으니까 피부가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이 보고는 이제 좀 그 모양이 안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 이 식당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식당 주인이 해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이제 얘기를 했죠. 완전 채식을 하고 특별히 이제 치즈, 뭐 고기 같은 거 잡수지 말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 우리가 1주 뒤, 6주 뒤에 그렇게 보는데 6주 뒤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싱글벙글 하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 제가 그 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따랐더니 완전히 나았고 이제 또 다른 식당에 이제 얼굴이 아주 좋게 보이더라고요. 취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뭐 듣는 둥 마는 둥 한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뒤에 수술하러 그 갔더니 완전히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어깨하고 팔에는 완전히 남고 앞에도 거의 절반 이상 나왔는데 등은 좀 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 이게 낫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낫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에 간 바람에 그 사진을 제가 어, 그 잊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그 호텔에서 보고 나왔는데 그 구경 가고 왔었는데 그 USB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낫는 사진은 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병이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제 병에는 대부분 한 서너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일 중간에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숙주는 나, 또는 환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학적 환경, 뭐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사회적 환경, 직장이나 가정, 그 다음에 물리학적 환경은 이제 방사선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이제 요즘 그 학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 이제 병에 걸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그 죄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욥기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이 아주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욥하고
노아하고 다니엘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없어가지고 그 심장병에 대해서 다 마치지를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프라밍암에서 그 6천 명을 대상으로 심장병 그 어떤 사람들이 걸리는가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190 이하일 경우에는 한 10%, 20년 동안에 220이면은 22%, 그다음에 260이면은 30%가 걸리더라 그런 걸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은 어,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에서는 그 심장병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 미국에 건너와서 하와이 일세들은 심장병이 적은데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오면은 3세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의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거의 동일하게 심장병에 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는 포화 지방을 많이 먹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지방이에요. 뭐 무슨 뭐 참기름 뭐 올리브 오일 그런 게 아니고 고기에 있는 지방 비계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비계가 전체 칼로리의 20%면은 콜레스테롤이 한 260쯤 되고 지중해 식단 뭐 이태리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덜 먹고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먹고 채소를 좀 많이 먹어서 그 사람들은 한 200, 그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본의 다케시마 현인가 거기 사람들을 재보니까 170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제가 그 제약회사에 있어봤으니까 아는데 심장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은 유전적인 것보다는 우리들의 그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그 심장병이 걸리면은 그 관상동맥이 이제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 관상동맥이 막힌 사람 중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직접 그 프라밍암 연구소장 닥터 카스텔리한테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의학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채식을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모두 150 이하고 150 이하는 심장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로마 린다에 있는 예수 재림 교인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들어본 그 강의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최근에 이제 채식과 여기서는 이제 완전 채식을 했더라고요. 쌍둥이들 23쌍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8주 동안에 한 그룹은 완전 채식을 하고 한 그룹은 이제 자기들이 평소에 먹던 거 그걸 준 다음에 이건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아는 사람이 거기 어, 박사 후 과정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한국에도 뉴스에 나갔다는데 어떤 게 됐느냐 그랬더니 쌍둥이들을 해보니까 8주 동안에 채식을 한 사람들이 에, 그 당도 좋아졌고 콜레스테롤도 약간 낮아졌고 또 그 지방 몸 안에 있는 지방도 좋아졌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스탠포드와 같은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거기 그 닥터 가드너라고 어, 완전 채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콜레스테롤 함량하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한 80g, 80mg, 한 서빙 그러니까 90g, 한 90g을 한 번에 먹는 양이라고 부릅니다. 간이나 콩팥, 뇌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사실 하루에 1g 정도 꼭 필요한 양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줄 필요가 없죠. 가재나 조개, 게, 새우, 굴 여기에는 한 컵에 120mg, 닭고기에는 65.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닭고기를 소고기보다도 더 선호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연어, 비늘 있는 생선이 35mg, 버터는 210 굉장히 많죠. 치즈는 84, 우유 한 컵에 34, 계란은 노른자에만 250mg, 과일, 채소, 콩, 견과류에는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그 심장병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 그다음에 고혈압, 담배 피우는 것, 그다음에 그 심전도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됐고, 그 수술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완전 채식을 했을 때 2년 뒤에 조사를 해봤더니 완전히 뚫렸더라. 그래서 이것이 그 아주 그냥 그대로 이제 그, 그 클린턴 뭐, 그 양반 같은 그 대통령의 그 주치의 그 양반 이름이 닥터 오니스인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양반들이 그 완전 채식으로 치료하고 지금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도 완전 채식으로 심장병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병이 옛날에 저희들이 그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38%였습니다. 사망률에. 그 외에 그 동맥 질환이라든지 그런 걸 합치면 한 50%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발견된 다음에 육류 섭취량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스텐트 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21%로 최근 통계에 가면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미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많은 병이 심장혈관 질환이고 한국에서도 두 번째요. 한국에서는 암이 27%로 가장 많은데 한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은 폐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폐암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이 미국에서는 빈도수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그 경과가 폐암이 전립선이나 유방암보다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암이 대장 직장암인데 대장 직장암은 내일 또 다른 병을 설명할 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폐암하고 유방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폐암에 대해서는 이제 에, 그 담배가 가장 말하자면 요인이다. 그것이 한 50년 전에 50년 전이 아니라 한 거의 한 70년 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닥터 윈드라는 그 의과대학 4학년생이 700명의 폐암 환자들을 조사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90% 이상이 담배를 피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피우고 또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방암, 전립선암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그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 손가락을 보면은 손가락은 이렇게 자라다가 딱 멈추죠.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은 이것이 자라다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계속 자라죠. 그런데 왜 손가락은 딱 자라다가 멈춥니까? 우리들은 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손가락이 딱 자라다가 멈추는 것은 아, 그것이 에, 멈추게 하는 인자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케일론이라는 그 말하자면 상상적인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어, 콜로라도 제가 그 일하던 콜로라도 주에서도 닥터 그 에스코트라는 분이 그 분야의 그 대가인데 에, 그분의 제자로부터 그걸 찾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영국에서 먼저 찾았어요. 1979년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P53이라는 물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딱 자랄 때 멈춰 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멈추는데 이제 그 암에서는 그 작용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모든 암이 세 가지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그다음에 이제 음식 중에서 그 지방, 아까 그 심장병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인 그 지방, 그것을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는 포화지방, 이제 우리들이 알기로는 동물성 지방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그 유방 종양을 일으키는 물질을 쥐를 50마리, 50마리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유방의 종양을 이루는 물질을 딱 주사를 하면은 그 지방을 두 배로 먹는 쥐들이 유방암 발생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음식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로마린다 에 사는 그 재림 교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유를 두 잔 이상 마시면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도 50% 높고 두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80% 높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도 그 삼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인자인데, 에, 그 유전인자는, 옛날에는 이제, 유전인자라는 것이, 그, 다이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숭이가 꼬리를 사용하지 않고, 쥐도 이제 꼬리가 있죠. 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는 적은데 사람은 머리를 많이 사용하고 꼬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머리는 커지고 꼬리는 없어졌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와이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어로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그러면 다윈의 진화론이 옳은가를 보기 위해서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를 이제 낳게 했더니 새끼들 꼬리가 적어졌겠어요? 그대로 있었겠어요? 네, 그대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22대를 잘라봤어요. 그런데도 23대의 꼬리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다인의 그 진화론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점진적인 진화론자도 믿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퀀텀 점프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강아지가 말하자면은 원숭이로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런데 이제 그 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옆집에 그 방사선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요즘에는 이제 DNA라고 그러지만 그 염색체라고 그러죠. 염색체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이런 그 나선형으로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에, 그 염색체 안에 있는 물질을 보니까
A가 100만 개가 들어있으면은 T라는 물질, 이것이 이제 아데닌, 다이민, 사이토신, 구안인데 간단히 이제 ACTG라고 하는데 A가 15,000개 들어있으면은 꼭 T도 15,000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C가 950개 들어있으면은 G도 꼭 950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림없이 짝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AT, CG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들 모형이 있거든요. 모형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어, 그게 이제 그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만들 때는 A는 T하고 다시 짝을 하고 T는 A하고 짝을 하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 어머니의 이 유전인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종양 전구인자라 해가지고 여기 하나가 변형이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 얼굴 같은데 이렇게 혹이 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낭종일 수도 있지만 선종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유방에도 그 양성 종양이 있는데 양성 종양으로 커지다가 대부분은 이제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억제 유전인자에서 P53이라는 그 물질, 아까 우리가 케일론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물질이 나와서 이걸 이제 더 이상 크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억제 유전인자가 하나가 변형되면은 이제 다른 나중에 종양 유전인자가 변형돼 버리면은 그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암이 있는 사람들은 그한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P53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암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뭐 APC, 뭐 BRC에 이것도 이제 유전 그 유방 유전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만 해도 20가지 이상 유전인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전립선암도 똑같아요. 전립선암도 똑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어, 그 화학물질 어떤 화학물질도 특히 그 옛날에 그 염료 화학 염료 있죠. 화학 염료들이 그 대장균에 주었더니 80%의 화학 염료들이 대장균의 유전인자를 변형한다 해서 지금은 이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화학 염료만을 사용하는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뭐 벤젠 유도체라든지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기 오염을 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DNA의 복제 과정에서 두 개로 되면서 그 암이 말하자면 변형이 되면은 그 암이 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DNA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알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방암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현재까지 전류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육식 그 이제 그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어, 그 유방암도 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비례적으로 10배 이상 유방암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이스라엘, 그런 데는 유방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타일랜드나 뭐 코스타리카, 그런 데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특별히 경각심을 불려야 되는 것은 최근 3년 동안에 한국인 여성, 그러니까 25세에서 40세의 유방암과 대장암이 전 세계에서 1번으로 지금 늘고, 젊은 사람들의 유방암이 미국은 굉장히 적은데, 한국은 그게 거의 30%, 28%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급격한 그 육식의 증가. 최근에 보니까 아, 한국에서 미국에 가면 또 고기를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장병도 많게 되지만 유방암, 대장암도 많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 어, 그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을 안 먹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좋다고 그랬어요. 운동하면은 이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NK 세포 그런 게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암 세포를 죽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식을 하면은 채식이 아니라 고섬유질 저지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화학요법과 거의 같은 그 비율로 그 재발이 안 된다. 그러한 그 논문도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아, 여기 이제 한 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65세의 그 유방암 환자인데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그 휠체어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전성으로 근육 위축증 뭐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나는 꼭 살아야 됩니다. 아주 용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못 걸어 다니니까 자기가 자기 딸의 발이 되고 팔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그 뉴스타트 8가지 원칙 있죠. 그 깨끗한 공기, 그 뉴스타트 좋은 영양, 또 운동,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거의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금년 1월에 제가 전화했고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만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금년에 99세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암에 걸려가지고 좋은 그 하나님의 좋은 치료 방법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따르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뉴스타트 방법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중요하고 또 유전자가 변이 되면은 자손들에게도 손해가 되니까 아주 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한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건강 기별을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좋은 방법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모든 듣는 분들 또 가족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